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퇴직하고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틈틈이 여행도 하고 프놈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이제 3년여가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나그네가 낯선 이국 땅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적응해 가면서 체험한 여행기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동남아 타국 땅에서 한 나그네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서 퇴직 후에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과 이국적 자연을 벗삼아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를 쓰고 사진도 찍고 바람에 구름 가듯 나그네가 되어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었고 또 그 행복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퇴직을 하니 마침내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캄보디아 땅에서 메콩강과 하늘 구름을 벗삼아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틈이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마음 닿는 대로 발길이 이끄는 대로 그냥 떠나보는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과 도해지를 벗어나서 시엠립 톤레삽 호수와 연결된 톤레삽 강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캄보디아의 풍경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장 곁을 지나는데 담장에 하와이안 무궁화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사진 몇 컷을 찍어 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쓴다거나 또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이 보이면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런 습관이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사진 찍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곳은 불교 사원인데요. 캄보디아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절이 깊은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의 시내 또는 시골의 마을 안에 사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하다 보면 아주 맑은 그런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리고 열대나무죠. 야자수의 그 코코넛 열매가 맺힌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상가옥을 보고 계시는데요. 수상가옥은 뭐 한두 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 주변으로 수십 가구가 저렇게 몰려서 함께 부락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가옥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 위에 있어서 아주 시원하다는 그런 장점까지 있으니까 혹시 집이 없으신 분은 캄보디아에 여행을 오셔서 물 위에 수상가옥을 한번 지어보시죠. 한참을 달려서 톤레삽강 수상가옥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 강은 시엠립의 톤레삽 호수와 연결된 강으로서 수상가옥을 가기 위해서는 나무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너무 비좁아서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건너봤는데 나무 다리가 어찌나 흔들리는지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도시의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돗물 사용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적당히 강물에 좀 오줌을 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물가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이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들만의 그 어떤 소박함과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얼굴 표정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갖춰진 운동장 하나도 없고 학교 건물도 매우 낡아 있었고요. 때마침 아마 이 나라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 옆에 간이 매점에는 휘발유를 병에 담아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가게에 가보니 가게에 주인은 없고 어린 아이가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여서 간혹 어린이들까지도 부모들의 일손을 돕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죠. 캄보디아의 그 전원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호수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우기인 5월부터 11월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스콜성 소나기가 매일 내립니다. 우기에는 물이 가득해져서 아주 멋진 호수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낚시와 물고기를 잡는 광경도 많이 보입니다. 마침 호숫가에 고기잡이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천막 같은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제가 좀 샀는데 순박한 그 아낙네는 저에게 몇 마리를 더 얹어주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저도 저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좀 들려봤는데요. 이곳은 열대 과일이 매우 풍부하고 과일값도 아주 쌉니다. 요즘은 이제 망고가 나오는 철인데 한국에서는 망고를 비싸서 선뜻 사 먹기가 망설여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뭐 1kg에 1불 정도 하니까 매우 싸죠. 그래서 열대 과일을 좀 실컷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동남아로 여행을 오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가게 모습을 보시면 망고스틴, 또 용과 바나나가 많이 보이고요. 또 수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박이 한국처럼 둥글고 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맣고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런데 맛은 굉장히 있어요. 열대 과일이 아주 종류가 많은데요. 저도 아직 여기 와서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 이름은 다 외울 수가 없고요. 보니까 사과도 보이고 오렌지도 보이는데 아마 저런 과일들은 이 나라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저렇게 야자수 나무인 그 코코넛 나무에 코코넛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아주 빨갛게 그 꽃이 보이는데 저 나무는 끄롱아옥이라는 나무입니다. 한국의 그 봄에 벚꽃이 나무에 피듯이 저 끄롱아옥의 그 빨간 꽃이 매우 아름다운 꽃입니다. 방금 전 시장에서 장을 본 채소와 달걀 이런 것을 좀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배가 촐촐해서 떡라면을 꺼내서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저도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해외에서 이 먹는 떡라면 맛은 정말로 둘이 죽어도 하나 모를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캄보디아 삶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모두들 다 힘드실 텐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웃음 가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